문제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제어기에서 입력 신호를 가한 다음 출력 신호가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이 뭐냐? 과도 응답이죠. 과도 응답. 2번 단위 계단 입력 신호에 대한 과도 응답은 뭐냐? 입력을 단위 계단 뭐다? 단위 계단은 UT 즉 S분의 1로 줬을 때 이 입력 신호에 대한 과도 응답을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했죠. 인디셜 응답. 임펄스 응답은 델타 T. 3번 봅니다. 한번 우리 뭐 일어나면서 했던 문제 같은데 출력 있죠. 출력이 시간의 함수죠. CT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예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 때 이게 전달 함수입니다. 즉 CT를 줬을 때 뭘 구한다? GS를 구하는 겁니다. GS를요. 따라서 먼저 뭘 한다? CT를 줬으니까 CS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은 얼마요? S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는 얼마?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 통분하면 얼마? 여기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 여기에 S분의 S 곱하죠. 맞죠? 그럼 얼마? S에 S 플러스 2 분의 여기 뭐? S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는 뭐? S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다? S에 S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2. CS는. 그런데 뭐라고 했다 보세요. 우리가 CS는 RS, GS니까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GS는 얼마다? GS는 뭐예요? RS분의 CS가 됩니다. RS분의 CS. RS는 얼마예요? 우리가 단위 계단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단위 계단 입력은 UT는 뭐? S분의 1 분의 CS는 얼마예요? 요게 S에 S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예. 요게 더 길죠? 예. 이렇게. 얼마다? 요거니까 요거 분모 약분되죠? 약분하니까 얼마? S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S 플러스 2분의 2. 그러니까 3번에는 답이 나번이 돼요. 나번.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해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이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 단위 계단 입력에 따른 전달 함수다. 얘가 뭐 인디셜 응답이다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라플라스 변환, 영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4번입니다. 4번. 4번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특성방정식 2차 지연 제어기에서 특성방정식 S제곱 2지타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뭐 S제곱 플러스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인 0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용어 있죠. 이런 것도 용어로 거의 승부되는데 얘는 각주파수고요. 얘가 뭐냐면은 감쇄비 제동비입니다. 감쇄비 제동비 용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타가 뭐? 1보다 크다. 얘는 뭐다? 과제동 무진동. 예, 무진동. 그 다음에 지타가 뭐 1이다. 얘는 임계제동. 예, 임계진동. 예,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타가 0에서 1까지다 하면은 뭐 얘는 제동이 부족제동이죠. 부족제동. 그 다음에 뭐 얘는 감쇄진동. 진동은 있지만 감쇄진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까지고 맞죠? 얘가 0이라고 할 때 뭐예요? 0이다. 0이다? 뭐다? 무제동. 얘는 뭐? 무한진동이죠. 무한진동. 즉 뭐다? 감쇄가 없기 때문에 제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쇄가 없기 때문에 제동이 못하고 감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진동한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뭐 임계안정이라고 그러죠. 임계안정.
임계제동하고 임계안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계제동, 임계안정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1보다, 0보다 작으면 얘는 뭐냐면 발산이라고 했죠. 발산. 얘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발산이고 불안정입니다. 0보다 작으면 무한진동. 이거는 뭐 무한진동을 넘어서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 있죠. 감쇄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특성 방정식 보면 방정식 나타냈을 때 근. 자, 이론에서 했는데요. 이론에서 했을 때가 이렇게 한 번에 싹 다시 정리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특성 방정식 근은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었습니다. 맞죠? 여기는 음의 중근. 음의 중근. 얘는 뭐? 예, 위치가, 예. 음의 중근. 음의 중근. 얘는 뭐다? 음의 공역 복소근. 얘는 허근. 허근. 여기는 근에서 있죠. 우반평면 있죠. 근이 우반평면인 거. 그래서 얘는 토탈에서 전부 뭐냐? 여기다가 우반평면에 있는 거. 요거라고 했습니다. 뭐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얘는 보세요. 서로 다 음의 실근은 이렇게. 중근은 똑같은 중복된 거. 공역복속은 허근은 그 다음에 불안정은 모두 우반평면에 있는 것. 해서 우리가 과도현상에서 안정과 관련된 것은 요걸로 모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 쫙 해주시면 돼요. 4번 문제는. 여기에서 4번, 5번 모두 여기에서 기본을 갖고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4번 문제 봅니다. 감쇄진동이요. 감쇄진동은 뭐다? 감쇄진동은 0에서 1까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감쇄진동입니다. 제동비 이거 할 때 답은 라번이 되죠. 맞죠? 라번. 5번 감쇄율. 얘가 1보다 작으면 뭐예요? 1보다 작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하면 감쇄진동 혹은 부족감쇄, 감쇄진동 혹은 부족제동, 부족감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네, 맥락은 같아요. 단위 부기화 제어 시스템에서 단위예요. 네, 단위 부기화 제어 시스템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저 잘 보세요. 게르프 전달함수는 GSHS인데 단위 부괴하네요. 단위란 말은 1이에요. 단위 부괴하는 말은 HS가 1이란 얘기예요. HS가 1이고 그래서 GS가 얼마다? S 플러스 2 지타의 오메가 N 분의 오메가 N의 제곱입니다. 오메가 N 제곱이요. 이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보세요. 지금 GSHS 게르프 전달함수가 GSHS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더하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근데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뭐다?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게르프 전달함수 분모 더하기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모 더하기 분자. 게르프 전달함수 특수가 있을 때 그놈의 분모 더하기 분자 자체가 특성 방정식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 특성 방정식 1 플러스 GS HS는 뭐다? 분모 더하기 분자. 분모 어떻게 돼요? S제곱 2지타 오메가 NS죠.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6번 문제에서 있죠. 여기에 주어진 것의 특성 방정식은 얘라는 겁니다. 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시스템은 지타 1.2일 때 뭐요? 제동비 감쇄비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뭐다? 과제동입니다. 맞죠? 과제동. 2번 이 페로프 시스템 특성 방정식은 S제곱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은 0입니다.
답은 지타 값이 작게 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 자체가 제동비인데 얘가 클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지. 얘가 작을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클수록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답원입니다. 답원. 지타의 값이 얘가 제동비가 음이면 불안정하게 된다. 불안정하게 된다. 그렇고요. 7번 봅니다. 7번. 단위 부괴한 시스템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을 때 K는 3이면 무슨 제동인가 보세요. 단위 부괴한 제어 시스템 6번과 똑같이 HS가 1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이럴 때 얘는 무슨 제동인가를 구하려면은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전체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S 플러스 4분의 K예요. K. 그럼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특성 방정식은 뭐라고 했어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 분모 S 플러스 4 플러스 분자 K가 0입니다. 0. 근데 여기서 K가 3이라고 그래서 K가 3 얼마?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은 0입니다. 얼마? 1113이죠. 맞죠? 1113 하면 얼마? 풀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은 0이 돼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은 0. 그럼 S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S는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지금 특성 방정식의 근이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란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한 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은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 얘예요,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양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음의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은 뭐냐? 과제동, 무진동이란 거죠. 과제동, 무진동. 그래서 지금 7번에서 뭐냐? 과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7번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야? 지금 게르프 전달함수를 줬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특성 방정식 근을 구했다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 근을 갖고 특성 방정식 근이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개 음의 실근이다. 얘는 과제동이다. 혹은 무진동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7번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안정 판별 문제였고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얘는 이제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답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1이고요. 1입니다. 마이너스 6, 1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답을 먼저 외워주시면 좋은데 얘가 이러면은 1이고 1이 얼마? 이 길이 얼마다?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그래서 일단 먼저 답을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있죠. 만약에 수식이 복잡해지면은 지금 여기가 1이고 1이 아니고 2,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바뀌어서 나오지는 잘 않을 겁니다. 예. 혹시나 어렵다 생각되시면은 요 문제를 자체를 답을 외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다. 이렇게요. FM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근이 뭐냐면 보세요. 근이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얼마? 플러스 지금 요거만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j이고요. 그 다음 요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그럼 우리가 요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란 겁니다. 지금 이거요. s 플러스 얼마에서 요 값들이 S를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요 값들이란 거죠. S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요 값이나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플러스 j죠. 마이너스 플러스 j, 그 다음에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예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것이 이렇게 돼요. S, 보세요. 근이 지금 이렇게니까, 보세요. 근을 쓰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1 플러스 j, S 플러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S 플러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고, 요거에,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이고, 요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예요. 맞죠?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것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요 놈은 우리가 A로 둬요. A로 둬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우리가, 똑같죠? S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A로 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 플러스 J 곱하기 A 마이너스 J 하니까, 얼마? A 제곱 플러스 J 곱하기 마이너스 J 하면 얼마다?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 A를 S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얼마다?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을 하니까 얼마다?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 하니까 얼마? 얘가 2가 된다는 겁니다. 즉 원래의 방정식, 특성 방정식은 얘가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특성 방정식 얼마? 2차에서 얼마? S제곱 플러스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죠. 얘가 얼마?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얘인데 다른 거 복잡하니까 오메가 N의 제곱이 2라는 거예요. 오메가 N의 제곱이 2다. 따라서 뭐의 제곱이 2니까 뭐 오메가 N은 어떻게 된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는 그냥 요거 이렇게 해서 루트 2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궁금해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상적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루트 2가 돼요. 루트 2. 예. 8번 문제였고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세요. 지금 9번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문제들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보세요. 9번에 보세요. 전달함수 RS분의 CS가 3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1. 예, 1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전달함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얘가 보세요. 게루프 전달함수다. 라고 했다면은, 게루프 전달함수가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특성 방정식 얼마? 3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에 분모 더하기 분자에서 플러스 1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전달함수라고 했어요. 게루프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면? 얘는 전체 전달함수요. 전체 전달함수, 즉 페르프 전달함수요. 그리고 지금 문제 뭐가 돼 있냐? RS분의 CS라고 돼 있죠.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 RS분의 CS 이렇게 안 써요. 게루프 전달 RS분의 CS 안 씁니다. RS분의 CS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말은 무조건 페르프 전달함수 M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페르프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따로 게루프 전달함수를 통해서 페르프 전달함수 특성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좀 문제인데 용어에 혹은 이 식을 갖고 얘가 게루프 전달함수인지 페르프 전달함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대부분이 게루프 전달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풀 때 분모 더하기 분자 이렇게 해서 푸는 분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고 RS, CS니까 얘는 페르프 전달함 쓰고 이 식의 자체, 즉 3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은 0. 이 값이 뭐다?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갖다 떼우면 돼요. 얼마? 1, 3, 1, 1이죠. 얼마? 1 더하기 3 하니까 4가 됩니다. 4. 인수분해 혹은 안 된다 그러면 뭐? 근해 공식으로 푸시고요. 따라서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1, 그 다음에 3S 플러스 1은 0입니다. 얘가 0이 되려면 S는 뭐?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려면 얼마요? 3S는 3S 플러스 1은 0이니까 3S는 마이너스 S는 얼마?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요? 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죠. 맞죠?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니까 얘는 과제동이 된다. 과제동이 된다는 겁니다. 9번에는 답이 가번이에요. 네, 10번. 지연시간이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해서 그 응답이 최종시간 몇 프로? 지연시간 50%. 지연시간 50%입니다. 11번. 응답이 최종값에 10에서 90%, 10에서 90%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시간. 상승 시간이고. 12번. 과도응답에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쇄비는 뭐다? 감쇄비는 뭐였더라? 최고로 큰 오버슈트, 두 번째 큰 오버슈트. 그래서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의 비율이 됩니다. 13번. 다음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오버슈트란 응답 중에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량 오버슈트고요. 지연시간이란 응답이 최초 희망값의 50%죠. 10% 아니고 50% 진행되는데 감쇄비는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 상승시간이란 10%에서 90% 도달하는 시간. 맞죠? 그다음 11번, 11, 12, 13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꼭. 14번도 다음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연시간은 응답이 최초로 목표값의 50%가 되는데 소요시간. 지연시간 맞고요. 100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와의 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 감쇄비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 아니죠.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가 됩니다. 응답시간은 응답이 요구하는 오차 이내로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 TS 세팅 시간이 되겠습니다. 15번 극점과 0점이에요. S제곱 플러스 1 그리고 S 플러스 2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일단 0점 한번 볼게요. 0점. 우리가 알고 있는 0점보다 분자가 0이 되는 게 0점이죠. 맞죠? S 플러스 2에서 분자가 0이 되면 S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극점은 어떻게 극점은? 분모가 0이 돼야 돼요. 분모가 0이요.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S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S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S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맞죠?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을 벗겨야 되는 대신에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플러스 J 마이너스 J예요. 왜? 루트 마이너스 1이 J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J는 플러스 J 마이너스 J가 돼요. 즉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보세요. 우리가 극점과 0점에서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0점은 분명히 이 전체가 0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0이요. 그러면 0점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무한대를 대입해보면 무한대. 그럼 보세요. 무한대 제곱 플러스 1분의 무한대 플러스 2죠. 무한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얼마? 1과 2는 무시하고 얼마?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는 얼마? 무한대분의 1은 0이 돼요. 0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대도 0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0점이란 것은 x가 0 이게 아니고요. x가 뭐 마이너스 이것이 아니고 분자가 0이 되고 분모가 0이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0점의 개수를 묻잖아. 근데 무한대라는 것은 그 개수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무한대인 점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0점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j, 극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j이고 0점은 마이너스 2와 무한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하시는 분이 많은데 분자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이 값 자체가 0으로 되는 것은 무한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개수를 묻는다라고 할 때는 요건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0점 자체를 물을 때는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16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로 표시되는 개는 무슨 형인가 합니다. 무슨 형인가 봅니다.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구할 때는 GS, HS 즉 게르프 전달함수로 구하죠. 맞죠? 게르프 전달함수로 구하는데 지금 이 식에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GS, HS, 만약 얘가 G1이고 얘가 G2다 그러면 얘 HS는 1이죠. 그러면 GS, HS는 뭐다? GS, HS는 G1, G2가 G1 곱하기 G2 한 값이 GS, HS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GS, HS 볼게요. S제곱 S 플러스 3 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G2가 얼마요? S 플러스 2분의 S입니다. S.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보세요. S제곱이고 S가 있습니다. 그러면 S 하나 약분되죠. 얼마다? S가 남고 S 플러스 3, S 플러스 2 분의 얼마? S 플러스 1 이런 꼴로 나타내집니다. 그럼 얘는 뭐다? S가 곱해졌으니까 S의 1승이죠. S의 1승. S의 1승은 뭐다? 1형 제어계가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로 표시되는 개는 1형이다. 1형. 예. 17번 뭐예요? 그림과 같은 제역에서 단위계단 입력 D예요. 단위계단 입력은 뭐다? 단위계단 입력이 들어갔다? 정상 위치 편차. 정상 위치 편차. D가 입력될 때 외란 D에 의한 정상 편차는 정상 위치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계단 입력이니까. 그럼 보세요. ESS는 얼마다? 1 플러스. 네. 리미트. 네. S가 0을 할 때 GS분의 1. 요거 마지막 공식 외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1 플러스. 리미트. S가 0을 할 때 GS가 얼마예요 지금? GS가 얼마다? 1 플러스 S분의 20이요. 1 플러스 S분의 20 분의 1입니다. 대입하면 얼마? S의 0 대입하면 얼마야? 1 플러스 S의 0 대입하면 1분의 20이죠. 20입니다. 분의 1 하면 값 21분의 1이에요. 21분의 1. 근데 지금 간혹 이 문제에서 외란 D에 의해 정상편차인데 입력 RS가 아니고 외란 DS라고 해서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분모 얘는 다 똑같고요. 입력이 RS로 1이 들어가, RS로 S분의 1이 들어가나 DS로 S분의 1이 들어가나 여기에 의한 감도 자체는 똑같아요. 감도는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DS지만 정상 위치 편차 묻는 거예요. 정상 위치 편차. 단위계단 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8번 볼게요. 단위 피드백 제어계. 단위 피드백 제어마다 HS가 1인 거죠. 단위 피드백 제어계 HS가 1인 겁니다. 게르프 전달함 GS가 다음과 같아 주어진 개의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 뭐다? 정상 위치 편차입니다. 따라 17번과 똑같아요. ESS는 얼마? 1 플러스 리미트 S 0으로 갈 때 GS분의 1입니다. 얘가 우리가 뭐냐? 앞에서 했던 KP 있죠.
KP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하면 얼마? 1 플러스 리미트 S 0 할 때 GS가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분의 분의 1입니다. 대입해볼게요. 1 플러스 0 대입하면 얼마요? 이거 얼마요?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0 대입하면 얼마? 1 곱하기 3분의 6 하면 얼마요? 2죠. 2분의 1 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예. 그래서 G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6일 때 정상 위치 편차는 얼마다? 3분의 1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 19번 뭐냐? 어떤 제역에서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값일 때, 위치 편차가 유한값일 때, 뭐라고 했다? 다시 0형, 1형, 2형 했을 때, 위치, 속도, 가속도, 얼마? 1 플러스 KP분의 1 플러스 KP분의 1. 여기 속도가 얼마? KV분의 1, 가속도가 얼마? KA분의 1이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0, 이렇게 되고, 요거 무한대,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19번에서 이렇게 됩니다.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값일 때 뭔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0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유한값일 때 존재한다는 것은 0형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역에는 무슨 형인가? 0형 제역이다. 이 말이에요. 네, 20번 볼게요. 20번. 1번입니다. 지금 GS가 얼마나?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 분의 10이에요. 10입니다. 여기에서 단위 속도 입력이면 우리가 RS가 얼마예요? RS를 S제곱분의 1 요렇게 두는 거죠. 맞죠? 이때 정상 속도, 단위 속도에 대한 정상 편차는 정상 속도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죠. ESS 공식이 뭐예요? ESS 공식이 뭐다?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예요. S. 그리고 얼마? 1 플러스 GS분의 1의 RS. 이게 우리 원래식이죠. 공식 외워 보이지 않으면 이 공식에서 바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보세요. 리미트 S 0으로 갈 때 S에 얼마? 1 플러스 GS분의 1에 RS는 얼마다? 입력으로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1이요. 그러면 약분 하나 되면은 리미트 얼마? S 곱하기 얼마? S 1 플러스 GS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S 0으로 갈 때. 예. 그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거를 대입하면 얼마요? S 곱하기 1하면 S 플러스 S GS분의 1에다가 S에 0 대입하면 얘는 0이죠. 맞죠? S에 0 대입하면 얘는 0이니까 이렇게 된 거. 리미트 S의 GS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이런 시간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대입을 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이 SS는 얼마? 리미트 S 곱하기 얼마? GS 얼마? GS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20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요. 지금 GS를 보시면 S가 있습니다. S가 있기 때문에 S 1형이에요. 1형. 그러면 정상 속도 편차에서는 1형이니까 이 값이 유한값을 가지는 겁니다.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1형이기 때문에 정상 속도 편차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 약분하는 겁니다. 약분. 얼마요? 리미트 S 0을 대입하면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얼마? 0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0분 5죠.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5분의 1. 그래서 20번 문제에서는 뭐 공식으로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이론에서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과정을 한번 살펴드리라는 거예요. 요 과정대로 한번 보시면 왜 그 속도 편차에서는 정상 속도 편차에서는 1형에서 유한값을 가지게 되고 1형에서 그 정상 편차가 뭐 요 값이 뭐요? KV분의 1이 되는지 이 값 전체가 KV분의 1이 된다는 거 요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번은 요렇게 확인해 주시고 21번 봅니다. 21번 그림과 같은 페르프 전달함수 T는 R분의 C에서 H에 대한 감도 제가 이 문제에서 이론을 하면서 외워달라고 했죠. 보세요. 일단은 S에 H분의 T. 지금 T가 뭐라고 했냐면 T는 R분의 C라고 했습니다. 전체 입력분 출력을 했어요. 얘가 뭐다? 1 플러스 GH분의 얼마? 마이너스 GH예요. 그 다음에 S에 G에 대한 T의 감도. T의 감도 얼마? 1 플러스 GH분의 얼마? 마이너스 GH가 아니고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외워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요거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도 과정 되어 있습니다. 맞죠? H, T는 뭐다? T는 1 플러스 GH분의 G를 T에 대입을 하시면은 이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은 굳이 고생하시기보다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고요. 요거 혹은 요건데 이 문제에서는 요것이 나와서 1 플러스 GH분의 마이너스 GH에서 답을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21번 문제까지 했는데 3장 자동지역의 시간영역 해석 부분은 약간 이론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뭐 범위도 좀 많고요. 다른 타 부분에 비해서 범위도 많고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게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 그 부분 확실히 좀 개념 잡아주시면은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